58번입니다.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X와 Y가 담긴 실린더의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피스톤이 이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체의 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고정장치를 했을 때는 이런 2리터, 3리터로 되어 있는데 고정장치를 풀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1리터, 4리터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쪽, 즉 이쪽 왼쪽의 px, 즉 x의 압력과 오른쪽 y의 압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압력이 같다라는 거를 힌트로 해서 몰수를 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화학 2에서 기체의 양적 관계라든지 계산 문제는 전부 몰수를 구하는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힌트가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같다라는 건데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x랑 py가 지금 같다. 그러면 이 px, py를 각각의 부피, 몰수, 온도 이건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vx 분의 nx rt. 마찬가지로 여기도 vy 분의 ny rt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런 거 소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1대 4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nx 대 ny는 1대 4 요거가 되겠습니다. 몰수가 1대 4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가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를 봅시다. 가에서 px는 vx nrt가 되고요. 여기를 1n으로 놓을까요? 1n rt 그리고 부피는 2리터가 됩니다. 자, 반면에 y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부피 3리터, 몰수는 4n이죠. 네, rt가 되고 나머지 다 소거하고 계산해주면 3분의 4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py는 2분의 1 대 3분의 4니까 3대 8 나오죠? 맞습니다. x와 y의 분자 수비. 자, 분자 수비는 아까 몰수비 구한 거기 때문에 1대 4로. 자, 밀도를 알려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량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바로 분자량이죠. 분자량. 자,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힌트는 곧 분자량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밀도비는 곧 분자량비다. 바로 이어주면 됩니다.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온도랑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네, 온도랑 압력 일정한 상황에서는 밀도비가 곧 분자량비예요. 여기서 분자량이 x와 y의 분자량, y가 x의 2배다. 그러면 밀도도 y가 x의 2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식을 좀 써보면 됩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아까 말했듯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죠.
여기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조금 적용하면 여기 부피와 몰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도입을 하면 V분의 N 분자량이 되고, 자, V분의 N을 여기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변화를 시키면 RT 분의 P 곱하기 분자량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온도랑 압력이 일정한 상황,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면 이 값이 전부 다 상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즉 밀도는 분자량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2배가 차이 나면 밀도도 2배가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자, 밀도랑 분자량이랑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기체여야 되고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RT분의 P로 표현할 수 있었고, 또 RT분의 P가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 되어야겠죠. 즉 결론은, 자, 이 문제에서 밀도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자량 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밀도를 물어봤다 그러면 분자량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조건 다시 한번 언급하면 기체여야 되고요. 액체나 고체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체여야 하고요. 온도랑 압력은 일정해야 밀도비가 분자량비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y가 x의 2배면 밀도도 y가 x의 2배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화투에서 두 기체가 섞였을 때 반응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부분 압력만 또는 몰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메테인과 산소 또는 뭐 A 기체, B 기체 이렇게 두 기체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형성을 하면서 부분 압력과 몰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강철 용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강철 용기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 58번 문제에서는 피스톤이 있었고 고정장치를 풀고 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대기압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밖에 있는 대기압과 일치할 때까지 이 고정장치를 풀면 대기압과 일치할 때까지, 즉 일기압이 될 때까지 부피가 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강철 용기에서는 그런 부피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점화장치가 있고 콕이 있는데 콕을 열어서 혼합시키고 여기서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완전 연소는 메테인이 완전히 소모됐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테인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켰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완전 연소라는 것은 CO2를 생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탄화수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2도 일부 생성이 되겠지만 일산화탄소, 즉 CO가 생성이 됩니다. CO가 생성이 되면 생성물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 연소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반응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 화원에서 양적 관계 문제 풀듯이 반응표를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메테인과 산소가 얼마큼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몰수를
좀 접근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몰수는 또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PV는 NRT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메테인의 경우는 1기압이고 부피가 1리터예요. 1기압에 1리터는 NRT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이 N이 정확히 얼마인지 못 구해도 대략적인 비율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도 지금 1기압에 1리터니까 온도도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몰수와 여기 산소의 몰수가 동등하겠죠. 압력과 부피가 같고 온도도 같으니까요. 그러면 메테인의 몰수를 N으로 넣고 산소의 몰수도 N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개수가 1대2이기 때문에 산소가 모두 반응하겠죠. 메테인은 산소의 절반만큼만 반응을 할 겁니다.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그럼 산소가 모두 반응하면서 메테인이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 N만 생성이 되겠고 산소는 N몰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반응 후의 결과를 보면 메테인은 N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 N이 남고 O2는 남지 않죠. 제로고 이산화탄소는 2분의 1 N 수증기는 N 이만큼 남게 되겠습니다. 메테인의 몰수는 2분의 1 산소는 없고요. 이산화탄소 2분의 1 그 다음에 H2가 N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기억 나에서 기체 전체 압력은 1기압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나에서는 단순히 혼합만 시킨 상태예요. 아직 반응하기 전이죠. 그러면 전체 압력 P를 구하려면 전체 부피는 2리터고 몰수는 아까 얘를 N으로 놓고 얘도 N으로 놨으니까 2N이 되겠죠. RT니까 뭐 아까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1기압이 나오겠네요. 몰수도 2배로 들었고 부피도 2배로 들었으니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기억 맞고요. 다 해서 메테인의 압력은 0.5기압이다. 이 문제가 조금 언급을 안 해준 게 있는데 반응 후에 이 물 H2O의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H2O가 액체 상태로 된다고 치면 기체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만 있고 수증기가 아니니까 물이니까 기체의 압력이 잡히지 않겠죠. 그러면 전체 기체의 몰수는 N몰만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 후의 전체 압력은 똑같이 2리터고 몰수가 N이고 RT이기 때문에 압력이 절반 0.5기압으로 잡힐 겁니다. 그 안에서 0.5기압에서 절반이 메테인의 부분 압력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산화탄소의 압력이기 때문에 메테인의 압력은 0.5기압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물이 아니라 수증기였다. 수증기였다. 그래서 H2의 상태는 기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얘도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기체의 몰수는 2N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압력은 2리터였고요. 아까 2N이었기 때문에 부피가 2배, 몰수도 2배, 똑같이 1기압 되겠죠. 그럼 1기압에서 메테인은 4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몰수로요. 전체가 2N인데 지금 메테인은 2분의 1이니까 전체의 4분의 1이죠. 몰 분율이 4분의 1이니까 기압은 0.25기압이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의 상태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은 불완전한 문제이지만 그래도 액체이든 기체이든 전부 다 니은에 대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다해서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압력은 같다. 자, 메테인도 2분의 1N이고 이산화탄소도 2분의 1N이기 때문에 부분 압력은 둘이
같겠죠. 전체 기압이 0.5기압이든 1기압이든 전체 기압이 0.5기압이든 1기압이든 0.5기압인 경우는 아까 H2가 액체인 상태였고요. 1기압일 때는 H2가 가스인 상태였죠. 또 어찌됐든 전체 기압이 0.5기압이든 1기압이든 둘의 분압력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는 6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제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화학원에서 말한 양적 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꽤나 계산 과정도 좀 걸리는 문제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계산하다 보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체 몰수는 PV, NRT 이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몰수를 구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고 있죠.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피스톤이 있는데 밖에 대기압이 있죠. 그럼 아르곤 2리터의 기압도 당연히 1기압이 되겠죠. 콕 A가 있고 넘어서는 A랑 B가 있는데 아직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3리터의 3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콕 B에 넘어서는 다시 헬륨이 있고 1리터가 있네요. 다음 나를 봅시다.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다 라는 이 글에는 어떤 힌트가 담겨 있냐면 A가 모두 소모된다 라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A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반응 전에는 A와 B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A는 없어지고 B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B가 존재한다. 그리고 새롭게 C가 생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콕 A를 열고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둔다. 그럼 다의 상태에서는 콕 A를 열었으니까 아르곤이 B하고 C가 이렇게 세 개의 기체가 공존할 거고, 헬륨은 아직 콕을 열지 않았으니까 따로 있겠죠. 나는 콕 B를 열었다. 그러면 아르곤, B, C 그리고 헬륨까지 전부 한데 섞여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실험 결과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 가의 실험 장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어느 상태? 가 상태에서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초기 상태.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다하고 라를 이용해서, 다하고 라에서의 실험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 상태의 가를 유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의 혼합 기체에서 C의 몰 분율은 5분의 1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르곤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 더하기 C의 몰수 분의 C의 몰수가 이제 요렇게 구하면 5분의 1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르곤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PV NRT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PV NRT, 여기는 PV NRT 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압력이, 아르곤의 압력은 1기압이네요. 1기압. 그 다음에 아르곤의 부피는 2리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PV는 NRT에서 압력은 1이고 부피는 2니까 이 n을 2n으로 놓읍시다. 우리가 2n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피스톤에서는 A와 B의 기체가 3리터고 기압이 3기압이기 때문에 3기압 곱하기 3리터는 9n이 되겠죠. 즉 아르곤의 몰수가 2n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A와 B의 혼합기체의 몰수는 9n이다. 2대 9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구n에서 a하고 b가 각각 얼마큼 존재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는데 이 a 그리고 b가 반응해서 기가 생성되죠. 자, 지금 기체라는 상태식은 좀 생략할게요. 자, a하고 b가 처음에 9n만큼 있었어요. a의 몰수를 x라고 놓으면 b의 몰수는 9 x n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xn만큼 있었고 b는 9n에서 xn만큼 뺐으니까 9 xn 이렇게 있고 c는 없을 거예요. 그럼 반응 얼마큼 했느냐? 아까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다고 했으니까 xn만큼 전부 반응했겠죠. a는 없어졌겠죠. 개수가 2대 1이니까 2분의 1 xn만큼 감소될 거고 여기 개수가 2네요. 여기 개수가 2니까 c는 xn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반응 후에 b는 9 2분의 3 xn만큼 존재할 거고 c는 xn만큼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b의 몰수, 그 다음에 c의 몰수를 저 왼쪽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c의 몰수는 지금 뭐로 표현되냐면 x로 표현됐죠. n은 다 생략해 볼게요. 그럼 c는 x고요. 아르고는 여기서 2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이 n은 뺄게요. 생략할게요. 그럼 b는 여기서 계산한 대로 9 2분의 3x가 되고요. 다시 c는 x가 됩니다. 이게 5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요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이 문제에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르곤하고 A하고 B의 몰수를 이렇게 N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2N과 9N으로. 그리고 그 9N에서 A는 X로, B는 9-X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반응표를 이용해서 반응 후를 이렇게 X로 표현한 다음에 물 분율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5분의 1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요식 잠시 멈춰보고 풀어보면 x가 나오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x가 2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x2라는 걸 이용해서 반응을 완벽하게 다시 표현해보면 B는 7분 있어서 좋아 9분 있었고요. A가 모두 반응하고 B는 1만큼 반응해서 6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C는 2만큼 생성돼서 반응이 2만큼 생성이 됐죠. 그러면 반응 후에 B는 6몰 6N, C는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자, 라에서 장치 내부에 아르곤의 부피는 12L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좀 잘 해석을 해보면, 자, 라는 기체 A, B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콕 A, B를 전부 다 열어서 아르곤, B, C, 헬륨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고, 이 기체가 대기압, 즉 밖의 외부의 압력인 1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를 늘리겠죠. 가장 오른쪽이 1리터고 가운데 있는 게 3리터였죠. 그리고 아까 전체가 12리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 네, 8리터까지 밀어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스톤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실린더가 8리터가 될 때까지 피스톤은 왼쪽으로 밀어줘야 기체들의 압력 1기압이 되고 12리터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VN을 또 한번 써보면 됩니다. 기체 압력 1기압이겠죠. 부피가 12리터죠. 그러면 아까 생각해 봤을 때 기체 전체의 몰수는
아까 아르곤이 1기압에 2리터를 2N으로 잡았고 A하고 B는 초창기에 3기압 3리터를 9N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1기압 12리터니까 12N이 되겠죠. 즉 기체 전체 몰수는 12N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체 몰수는 12N이에요. 아르곤은 애초에 반응하지 않았죠. 2N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B는 6N이죠. 반응 후에 6N 남아있고요. C는 반응 후에 2N이 남아있어요. 근데 전체가 12N이 돼야 되니까 헬륨은 얼마일까요? 2N이 되겠죠. 헬륨은 애초에 2N이 있었고 애초에 이 헬륨은 1리터에 2N이 들어가 있으니까 2기압의 압력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기억. 자, 가해 실험 장치예요. 자, 지금은 가해 실험 장치예요. 마지막에 라까지 가서 콕 A, B를 전부 다 열었으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기 때문에 헬륨도 1기압, 아르곤도 1기압, 전부 다 1기압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라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 상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초기 상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봤듯이 헬륨은 2N이 있는데 초기에는 여기 부피가 얼마였죠? 1리터죠. 1리터 안에 2N이 몰아져 들어가 있으니까 압력은 2기압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B의 부분 압력. 자, B의 부분 압력. 여기 보면 A, B는 합쳐서 3기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전체 압력은 3기압인데 반응 전에 A, B의 몰 분율은 이렇게 되겠죠. 2대 7이죠. 즉 B의 몰 분율은 9분의 7이에요. 근데 압력은 3기압이었죠. 3기압에 9분의 7을 곱해줘야 되니까 B의 부분 압력은 3 곱하기 9분의 7 기압이 되겠습니다. 디귿 분자수 B는 1대1이냐? 자, 반응 전이니까 아르곤 뭐 그대로 2N 있으니까 2N이고요. 반응 전 소모되지 않았을 때 A의 몰수는 여기 나와 있는 2N이죠. 그러니까 둘이 1대1이다. 맞는 설명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화학 1의 양적 관계와 화학 2의 부분 압력을 융합한 문제가 되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체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체의 몰수는 당연히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구해야 되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이렇게 2N이다, 뭐 9N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몰수를 몰라도 몇 대 몇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 이렇게 x 대 9-x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몰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이런 식으로 그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힌트가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제작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